동창회에서 만난 첫사랑과 차 안에서 관계한 남편. 정말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남편의 모습이 어쩐지 수상했습니다. 설마 했는데 그 일이 진짜 벌어진 것입니다. 딸의 의심이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에게 커다란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저는 정수연입니다. 올해 62세죠. 30년 넘게 남편 박진태와 살아왔습니다. 아침마다 그의 양복을 다리고 저녁엔 따뜻한 밥상을 차렸어요. 딸 예진이 결혼하고 나서는 더욱 조용한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그런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남편이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식탁에 앉더니 말했습니다. 당신 옛날에 카페 차리는 게 꿈이었잖아. 저는 수저를 든 손을 멈췄어요.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했습니다. 결혼 초기에 한번 꺼낸 이야기였는데 남편이 기억하고 있다니 신기했어요. 이번에 내가 좀 도와줄게. 멋진 공간 하나 열어봐. 갑작스러운 제안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실 저도 모르게 그런 꿈을 품고 있었거든요. 조용한 카페에서 손님들과 대화하고 향긋한 커피 향에 둘러싸여 지내는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있었어요. 정말이야? 돈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 당신은 그냥 어떤 카페를 만들고 싶은지 생각해봐. 남편의 눈빛이 이상하게 반짝였습니다. 뭔가 설레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기대에 찬 것 같기도 했어요. 저는 그때 그 반짝임의 진짜 이유를 몰랐습니다. 며칠 뒤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어요. 남편은 부동산 정보를 찾아다니며 여러 매물을 추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마음에 드는 곳이 있었어요. 주택가 모퉁이에 있는 아담한 공간이었습니다. 여기 어때? 접근성도 좋고 주차도 편하잖아. 저는 그 공간이 마음에 들었어요. 큰 창문으로 햇살이 잘 들어오고 작은 정원도 있어서 테이블 몇 개 놓기에 딱 좋았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꿈이 현실이 되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좋아요. 여기로 정합시다. 그날 밤 남편은 늦게까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누군가와 매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들뜬 것 같았는데 저는 그냥 제 일 때문에 기뻐하는 줄 알았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나서 인테리어 준비를 시작했어요. 남편은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도와줬습니다. 벽지 색깔부터 테이블 배치까지 함께 의논했어요. 바리스타는 어떻게 구할 거야? 글쎄요.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괜찮은 사람이 있어. 소개해 줄까? 남편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기엔 벅찰 것 같았거든요. 경험 있는 바리스타가 있다면 든든할 것 같았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공간이 제 꿈을 위한 무대가 아니라 남편의 다른 목적을 위한 배경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던 그 순간들이 얼마나 순진했는지도 모른 채 저는 열심히 꿈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카페 오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메뉴판을 만들고 원두를 시식해보고 테이블 배치를 점검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런 어느 날 오후였어요. 딸 예진이 카페에 들렀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됐는데도 여전히 엄마를 챙기려고 자주 왔어요. 엄마, 바리스타 분은 언제 오세요? 내일 모레 첫 출근이야. 아빠가 소개해준 분인데 경력도 좋고 괜찮은 것 같더라. 예진이 카운터 위에 놓인 서류들을 훑어보더니 갑자기 멈췄어요. 이력서 한 장을 집어들고는 눈을 크게 뜨더라고요. 최지연?
엄마, 이 사람 아빠 고등학교 동창 맞지 않아요? 저는 그제야 이력서를 자세히 봤습니다. 최지현 65세, 바리스타 자격증에 카페 근무 경력 10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사진을 보니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래, 아빠가 동창이라고 했나? 작년 동창회 때 봤어요. 아빠가 인사시켜주면서 고등학교 때 반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진의 목소리에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평소와 다른 날카로운 톤이었습니다.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옛 친구일 뿐이야. 아빠도 좋은 사람 소개해 주려고 한 거겠지. 엄마는 정말 순진해요. 예진이 이력서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는데 망설이더라고요. 왜, 뭐가 문제야? 아니에요. 그냥 느낌이 좀 이상해서요. 예진은 카페 안을 둘러보며 계속 뭔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평소 밝고 활발한 성격인데 그날은 유독 조용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요즘 어때요? 평소와 다른 점 없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어요. 생각해보니 남편이 최근 들어 부쩍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카페 준비를 도와주면서도 왠지 들떠 있는 것 같았고요. 글쎄, 카페 준비 때문에 바쁘긴 하지만 별다른 건 없는 것 같은데. 정말요? 전화 통화도 많이 안 하시고? 전화? 아, 요즘 부동산이나 인테리어 업체랑 통화를 많이 하긴 해.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예진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제가 블랙박스 하나 설치해 볼게요. 블랙박스? 갑자기 왜? 요즘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도 많이 나고 아빠 차도 오래됐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달아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진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하지만 딸이 걱정해서 하는 일이니 굳이 반대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으면 해. 그날 저녁 예진은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우리 집에 왔어요. 손에는 작은 박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시기 전에 빨리 설치할게요. 예진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평소 장난기 많은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뭔가 단단히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이렇게 몰래 할 필요가 있나? 아빠한테 말하고 하면 되는데. 아니에요. 깜짝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진은 차 안에서 설치 작업을 시작했어요. 설명서를 보며 꼼꼼히 전선을 연결하고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유튜브 보고 공부했어요. 생각보다 간단해요.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예진이 차에서 나오며 손을 털었어요. 다 됐어요. 이제 녹화도 되고 실시간으로 확인도 가능해요. 그래, 대단하네. 그때 남편이 퇴근했어요. 예진은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며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아빠, 안녕하세요. 엄마 카페 구경하러 왔어요. 그래, 우리 딸이 와주니까 든든하네.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반가워했어요. 예진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딸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어요. 그날 밤 예진이 집에 가기 전에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며칠 후에 블랙박스 영상 한번 확인해 볼게요. 혹시 이상한 게 있으면 연락드릴게요. 이상한 게 뭘 말하는 거야? 그냥요. 안전운전 하시는지 확인해 보려고요. 예진의 대답은 애매했지만 그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마치 뭔가를 의심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작은 장치가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을 바꿀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어요. 저도 남편도 심지어 예진조차도 그 블랙박스가 어떤 진실을 드러낼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딸의 직감이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어요. 카페 오픈을 며칠 앞둔 어느 저녁이었어요. 예진이 갑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예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생긴 것 같았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으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예진은 휴대폰을 꺼내며 망설이더라고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이거 들어봐요. 뭘? 아빠 차에 설치한 블랙박스 영상이에요. 저는 처음엔 별 생각 없이 예진의 휴대폰 화면을 봤어요. 검은 화면에 재생 버튼이 보였습니다. 예진이 조심스럽게 재생을 눌렀어요. 처음엔 남편의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오늘 카페 준비 어땠어? 힘들지 않았어?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분명 지연이었습니다. 괜찮았어요. 수연 씨가 많이 도와주셔서. 담담한 대화였어요. 그냥 직장 동료 간의 대화 같았습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뭐야, 별거 아니네. 왜 이렇게 심각하게. 그런데 예진이 손을 들어 저를 막았어요. 계속 들어보세요. 몇 초 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지연아, 정말 오랜만이지. 고등학교 때 생각나네. 그러게요. 그때 진태 씨는 정말 인기가 많았잖아요. 둘의 대화가 점점 사적으로 변해갔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아, 내 손길은 여전하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남편의 목소리 뒤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숨소리였습니다. 거칠고 빠른 숨소리가 차 안에 울려 퍼졌어요. 진태 씨, 안 돼요. 수연 씨한테 미안해요. 괜찮아. 아무도 모를 거야.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이게 정말 우리 남편 목소리가 맞나 싶었습니다. 예진이 급하게 일시정지를 눌렀어요. 엄마, 예진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딸도 충격받은 게 분명했어요. 아빠를 존경하며 자란 딸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다니. 예진은 분명 마음이 복잡할 거예요. 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 자신의 선택이 옳은 건지 고민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와 그런 일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언제 일이야? 어제 저녁이에요. 아빠가 지연 씨를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어제 늦게 들어왔어요. 지연을 집까지 바래다 줬다고 했었습니다. 저는 그냥 친절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있니? 예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계속 들어볼까요? 저는 머리를 저었어요. 더 이상 들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안 돼. 그만해. 예진이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모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실에는 시계 소리만 똑똑 들렸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예진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딸도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아빠의 배신을 먼저 알게 된 자신이 원망스러울 거예요. 차라리 모르고 지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진실을 엄마에게 전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괴로웠을 겁니다. 저는 괜찮지 않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이 아팠어요. 하지만 딸 앞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정말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그냥 조금 충격적이긴 하네. 그날 밤 예진이 집에 간 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남편이 평소처럼 옆에서 자고 있었는데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벽까지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평온하게 잠든 얼굴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표정으로 잘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침에 남편이 일어나서 인사했을 때도 저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안 좋네. 많이 피곤해? 응, 조금. 남편의 눈빛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평소 따뜻하다고 생각했던 그 눈빛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혹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게 됐어요. 그 작은 블랙박스가 우리 부부 사이에 거대한 균열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했습니다. 평소처럼 아침 밥상을 차리고 남편에게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인사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카페 오픈일이 다가왔어요. 지연이 첫 출근을 했습니다. 저는 지연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겉으로는 단정하고 친절한 분이었거든요. 사장님, 잘 부탁드려요. 지연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그 웃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었어요.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웃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은 제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첫날 업무는 순조로웠습니다. 지연은 정말 실력이 좋았어요. 손님들도 만족해했고 커피 맛도 훌륭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정말 좋은 직원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사장님 덕분에 분위기가 참 좋네요. 고마워요. 지연 씨가 잘해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겉으로는 평범한 대화를 나눴지만 속으로는 계속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제 남편과 어떤 관계인지, 언제부터 그런 사이였는지 궁금했어요. 남편은 점점 더 늦게 귀가했습니다. 핑계는 항상 그럴듯했어요. 오늘 회식이 좀 길어졌어. 거래처 미팅이 늦게 끝났어. 동창 모임이 있었어. 예전 같으면 그냥 믿었을 텐데 이제는 모든 말이 의심스러웠습니다. 혹시 지연과 만나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카페 뒤편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습니다. 주차장이 보이는 곳이었어요. 그때 익숙한 차가 보였습니다. 남편 차였어요. 이상했어요. 남편은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이었거든요. 저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차 안을 들여다봤어요. 남편과 지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둘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블랙박스로 들었던 게 현실이 되어 제 눈앞에 펼쳐진 거였어요. 진태 씨, 이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손은 떼지 않고 있었어요. 괜찮아. 조금만 더.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65세 할아버지가 무슨 고등학생처럼 그러고 있는 거죠. 보기에도 민망했어요. 둘의 모습이 마치 풋풋한 연인 같았습니다. 첫사랑을 다시 만난 사람들의 설렘 같은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30년 결혼 생활을 무너뜨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다리가 떨려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수연 씨는 모르시죠? 당연하지. 절대 모를 거야. 남편의 대답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분명해졌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계획적인 일이었습니다. 카페도 지연의 취업도 모든 게 남편의 계획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들키면 안 됐거든요. 아직 제가 알고 있다는 걸 들켜서는 안 되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일찍 끝났네. 응, 별일 없었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카페 주변에서 당신 차 본 것 같던데.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아, 그게 점심 먹으러 근처에 갔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완전한 거짓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30년 동안 헌신한 제 인생을 이렇게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내 손으로 끝내야겠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어떤 방법을 쓸지는 몰랐지만 분명히 끝낼 거였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갑자기 제안했어요. 우리 카페에서 고등학교 동창회를 해보면 어떨까? 저는 뜨개질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어요. 동창회요? 응. 이번엔 부부 동반 모임이래. 당신도 같이 가자. 남편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뭔가 기대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마 지연과 공개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좋아요. 카페 홍보도 될 것 같네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동창회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유난히 신이 나 보였어요. 음식 주문부터 테이블 배치까지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지연 씨도 같이 일하면 좋겠네. 어차피 우리 직원이니까. 그럴까요? 지연 씨한테도 물어봐야겠어요. 지연은 당연히 좋다고 했어요. 남편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저는 그 며칠 동안 예진에게 부탁했습니다. 블랙박스 음성 파일을 USB에 복사해 줄 수 있니? 왜요, 엄마? 한번 써볼 곳이 있어서. 예진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뭔가 위험한 일 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야. 그냥 확실히 하고 싶어서. USB를 받아든 저는 며칠간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일지 고민했어요. 동창회 당일이 됐습니다. 오후 6시부터 시작이었어요. 저는 일부러 정장을 입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품위를 지키고 싶었거든요. 당신 오늘 특별히 예쁘네. 남편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지연을 향해 있었습니다. 동창생들이 하나둘 도착했어요. 부부 동반이라 카페가 꽤 북적였습니다. 모두들 저희 카페를 칭찬해 줬어요. 진태야, 카페 정말 잘 꾸몄네. 수연 씨가 센스가 좋으세요. 지연도 바리스타로서 열심히 일했어요. 커피를 내리며 동창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마치 완벽한 직원인 것처럼요. 건배 시간이 됐습니다. 남편이 앞에 나서서 인사말을 했어요. 오랜만에 모인 자리에서 우리 카페를 소개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모두들 박수를 쳤어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럼 건배하겠습니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카운터로 걸어갔어요. 미리 준비해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USB를 꽂고 TV와 연결했어요. 잠깐만요. 모두 여기 좀 봐주세요. 제 목소리에 동창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남편과 지연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특별한 영상이 있어서 보여드리려고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처음엔 아무도 뭔지 몰랐어요. 검은 화면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아, 내 손길은 여전하네. 카페 안이 조용해졌어요.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한 거죠. 지연아, 당신은 예전보다 더 뜨거워. 남편의 목소리가 카페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동창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지연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그 순간 지연이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남편이 급하게 달려와서 TV를 끄려고 했어요. 야, 이게 뭐야? 앉아 계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30년간 참았던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이었어요. 동창들이 수군거렸어요. 저게 뭐야? 설마 진태가? 남편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돈, 카페 돈 말이야.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지연이한테 빌린 거였어. 그 순간 카페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거였어요. 저는 USB를 뽑으며 말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군요. 동창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지연은 이미 카페를 나가버렸고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동창회 다음날 아침 저는 지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부터 출근하지 마세요. 사장님, 제가 사과드릴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용서는 없어요. 해고 통지서는 우편으로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속이 시원했어요. 처음으로 제 의지대로 뭔가를 결정한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예진이 함께 가져왔습니다.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고 싶어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저는 USB와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한 증거네요.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 준비를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이었지만 예진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제 시작이야. 소송 소식은 빠르게 퍼졌어요. 동창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입소문을 냈거든요. 먼저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연 권사님 일로 연락드렸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당분간 교회 봉사는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지연은 교회에서 권사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존경받는 신도였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달라진 거죠. 동창회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지연 씨 명단에서 삭제해도 될까요? 당연히 삭제하세요. 문화센터 요가 클래스에서도 같은 연락이 왔어요. 지연은 모든 커뮤니티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일주일 후 지연이 카페 앞에 나타났어요.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장님, 한 번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할 말 없어요. 변호사를 통해서 하세요. 제발이요. 저도 억울해요. 억울하다고요? 남의 남편 유혹해놓고? 지연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진태 씨가 먼저 했어요. 저는 거절했는데. 그래서 블랙박스에 그런 소리가 나온 거예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거짓말만 늘어놓을 게 뻔했거든요. 남편은 집에서 계속 사과했어요. 무릎까지 꿇으며 빌었습니다. 여보, 내가 잠깐 미쳤었어. 진심은 아니었어.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맞아. 당신은 잠깐 미쳤고 난 30년 동안 바보였지.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시 시작이라고? 65세? 남편의 얼굴이 절망적으로 변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지연의 남편이 찾아왔어요.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친구 사이였을 뿐이에요. 저는 블랙박스 음성 파일을 틀어줬어요. 지연의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지연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기 시작했거든요. 저 여자가 남의 남편 꼬신 사람이래. 65세에 무슨 바람이야. 마트에서도 은행에서도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지연은 거의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반면 저는 동정을 받았어요. 수연 씨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30년을 헌신했는데 저런 배신을 당하다니. 처음에는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점점 당당해졌어요. 잘못한 건 제가 아니니까요. 한 달 후 1심 판결이 나왔어요. 저의 승소였습니다.
위자료 3천만 원 지급하라. 생각보다 큰 금액이었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해서 높은 금액이 나왔네요. 지연은 항소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또 빌었어요. 이제 그만하자. 지연도 충분히 벌 받았잖아. 당신이 그럴 말을 해요? 제일 나쁜 건 당신인데.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모든 게 자신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날 밤 깊은 잠에 들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드디어 제 자존심을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소송이 끝나고 며칠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이혼하겠어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은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어요. 여보,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갑자기가 아니에요. 충분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더 이상 같은 집에서 살 수 없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정말 잘할게. 30년 동안 기회를 줬어요. 이제 그만해요.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재산 분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정리할 게 많았어요. 다행히 예진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엄마, 정말 후회 없으세요? 없어. 오히려 왜 진작 못했나 싶어. 예진의 표정이 복잡했어요. 아빠의 잘못은 분명하지만 30년 넘게 가족이었던 사람과 헤어진다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예진도 마음 한편으로는 아빠가 그리울 텐데 엄마 편에 서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괴로울 것 같았습니다. 카페는 제 몫으로 정해졌어요. 애초에 제 이름으로 된 사업이었거든요. 남편이 돈을 댔다고 하지만 그것도 지연에게 빌린 돈이었으니까요. 이혼이 성립된 날 저는 제일 먼저 카페로 갔어요. 간판을 바라보니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그 간판에는 지연의 흔적이 묻어 있었어요. 지연이 서빙하고 커피를 내렸던 공간이었거든요. 남편과 지연이 은밀한 눈빛을 나눴던 곳이기도 했고요. 간판을 바꿔야겠어. 혼자 중얼거리며 간판 업체에 전화했어요. 어떤 이름으로 하시겠어요? 정수연 커피랩이요. 처음으로 제 이름을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62년 인생에서 진짜 제 이름으로 뭔가를 시작하는 거였어요. 새 간판이 달리던 날 예진이 와서 도와줬어요. 와, 정말 멋있다. 정수연 커피랩. 그치? 나도 마음에 들어. 간판을 보니 기분이 새로워졌어요. 이제 정말 제 공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앞으로 뭐 할 거예요? 글쎄, 혼자 운영하기엔 좀 힘들 것 같은데. 며칠 고민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시니어 바리스타 클래스는 어떨까? 은퇴한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의 분들이 새로운 취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첫 수업을 준비하면서 설렜어요. 커피 머신 사용법부터 라떼아트까지 차근차근 가르쳐 드리기로 했습니다. 모집 공고 어디에 낼까요? 동네 게시판이랑 문화센터에 붙여보자. 예진이 예쁘게 포스터를 만들어줬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시니어 바리스타 클래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반응이 생각보다 좋았어요. 일주일 만에 10명이 신청했습니다. 정말요? 이렇게 많이? 엄마 같은 분들이 많은가 봐요. 첫 수업 날이 됐어요. 5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까지 다양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수연입니다. 자기소개를 하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으로 제가 주도하는 수업이었거든요. 저희도 잘 부탁드려요. 수강생분들이 따뜻하게 인사해 주셨어요. 다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 하는 열정이 보였습니다. 수업은 성공적이었어요. 원두 고르는 법부터 시작해서 에스프레소 내리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렸습니다. 우와, 정말 어려워요.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처음엔 실수 많이 했어요. 수강생들과 이야기하다 보니 저와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 많았어요.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 남편 은퇴 후 집에만 있기 답답하다는 분들까지요. 선생님은 언제부터 카페를 하신 거예요? 얼마 안 됐어요. 저도 새로 시작한 거거든요. 솔직하게 대답했더니 더 친근하게 느끼시는 것 같았어요. 수업이 끝나고 청소를 하는데 예진이 말했어요. 엄마, 정말 생생해 보여요. 생생해? 네.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번엔 진짜 엄마 이름으로 사는 것 같아요. 예진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고마워, 예진아. 내가 도와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엄마가 용기 낸 거죠. 저는 옆에서 지켜본 것 뿐이에요. 예진의 목소리에 약간의 떨림이 있었어요. 아무리 아빠가 잘못했다고 해도 가족이 흩어지는 건 슬픈 일이니까요. 예진도 어릴 때부터 아빠를 좋아했는데 이런 일로 가족이 깨지는 게 마음 아플 거예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간판을 다시 봤어요. 정수연 커피랩이라는 글씨가 조명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62세에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사는 삶이 시작된 거였어요. 이혼한 지 석 달이 지났어요. 시니어 바리스타 클래스는 점점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수강생들이 입소문을 내면서 대기자까지 생겼어요. 선생님, 다음 기수는 언제 시작해요? 다음 주부터 시작할 예정이에요. 매일이 바빴지만 충실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카페 문을 열고 수강생들과 함께 커피를 내리는 시간들이 즐거웠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어요. 장을 보러 시장에 갔다가 익숙한 뒷모습을 봤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처음엔 못 본 척하고 지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바지는 구겨져 있었고 셔츠도 제대로 다림질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예전에 제가 매일 아침 다려주던 깔끔한 모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수연아. 목소리가 많이 쉬어 있었어요. 얼굴도 많이 야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이제 남남이니까요. 요즘 어떻게 지내? 바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남편이 제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제가 많이 밝아진 걸 느꼈을 것 같았습니다. 카페는 잘 되고 있어? 네, 덕분에 잘 되고 있어요. 실제로 카페는 번창하고 있었어요. 시니어 바리스타 클래스뿐만 아니라 일반 손님들도 많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수연아, 지연도 날 떠났어. 예상했던 말이었어요. 지연이 남편과 계속 만날 리 없었거든요. 소송 때문에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상황에서 남편은 오히려 짐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요? 나 너무 늦었지?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 후회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하지 않았어요. 응, 당신은 늦었고 난 지금 막 시작했어. 남편이 깜짝 놀라며 저를 봤어요. 예전의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라는 걸 느꼈을 것 같았습니다. 수연아, 우리 다시. 안 돼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65세면 늦지 않았어요. 남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어요. 고개를 떨구고 서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섰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카페로 돌아가는 길에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부슬부슬 내리는 봄비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카페에 도착했을 때 비가 좀 더 새져 있었어요. 창문에 빗방울이 맺히고 있었습니다. 정수연 커피랩 간판이 빗물에 젖어 더욱 선명하게 보였어요.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쳐서 간판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간판을 바라봤어요. 제 이름이 적힌 그 간판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엄마 왔어요? 예진이 카페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수업이 없는 날이라 예진이 도우러 왔습니다. 응, 장 보고 왔어. 비 맞았어요? 옷이 좀 젖었네. 괜찮아. 봄비잖아. 저는 젖은 옷을 털며 웃었어요. 상쾌한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뭔가 기분 좋아 보이는데요? 그래, 정말 기분이 좋아. 정말 그랬어요. 남편을 만났지만 전혀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비가 그쳤어요. 노을이 지면서 카페 안이 따뜻한 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엄마, 내일 신규 수강생들 오시죠? 응, 5분 오셔. 정말 인기 많아졌어요. 엄마 수업. 저는 뿌듯했어요. 62세에 새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잘 될 줄 몰랐거든요. 창밖을 보니 간판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에 비친 정수연 커피랩이라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정말 정수연으로 살고 있어요.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그냥 정수연으로요. 6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온전히 제 것인 삶이었습니다.